대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자전거를 타고 면접장으로 달리던 최민혁.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임산부를 만난 그의 선택은 한 청년의 용기가 운명을 바꾼 감동적인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이런 감동을 더 느끼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최민혁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회색빛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세종테크.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IT 회사 중 하나에서 면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대학을 졸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동생을 키우며 농사일을 하고 계셨고, 민혁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민혁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혁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전도 도심 방향으로 가던 중 민혁은 갑자기 도로 옆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멈춰서 도와준다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그의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백미러로 여성을 다시 본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그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전화 신호가 약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민혁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교체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트렁크에 있어요. 민혁은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예비 타이어와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를 풀고 있을 때 그는 여성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어보니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었고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출산할 것 같아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았지만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차 타세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재빨리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시동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발했고 이제 면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도로를 따라 달렸고 이마에는 긴장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여성은 옆자리에서 창백한 얼굴로 시트를 꽉 잡고 있었으며 숨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민혁이 말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앞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민혁은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나오려고 해요. 여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출산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여성이 그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시내에 있었고 차로 약 12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2분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계속해서 진통으로 몸을 움츠린 거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윤서라고 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서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그는 여기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하해, 타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동정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춘다면 최소 1분 20초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냥 지나간다면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윤서를 보며 민혁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고 빨간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다면 나중에 설명하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서를 시간 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5분만 더 참으세요. 윤서 씨, 민혁이 말했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혁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그때 민혁은 멀리서 병원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응급실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민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할 여성이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가져왔고 다른 2명은 윤서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이송될 때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응급실 문이 닫히고 민혁은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채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면접은 2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실망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구한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몸을 돌려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여전히 면접 장소로 가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민혁은 면접이 예정된 카페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거의 전고가 되었고 그는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세련되었으며 공간은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민혁은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직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제가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았고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혁 씨군요. 매니저가 이미 다른 지원자와 면접을 마쳤어요. 직원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민혁은 돌아보았고 40대 초반의 남성이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와 흰 셔츠를 입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카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리 오게. 젊은이. 매니저가 민혁에게 빈 테이블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팔을 교차시키고 민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네는 거의 25분이나 늦었네. 설명할 것이 있나? 민혁은 침을 삼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요. 한 임산부가 체에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니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영웅 행세를 하느라 면접을 놓쳤군. 민혁은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들어봐. 민혁, 자네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지키고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 필요해. 이해하나?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고 그의 눈은 뭔가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밝아졌습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 우리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관심과 연결을 제공하는 곳이야. 자네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자네가 고객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민혁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니저님 말씀은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채용되었네. 하지만 경고하네. 자네는 친절함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배워야 해. 나는 자네가 다시는 늦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민혁은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매니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민혁은 카페를 나오며 행복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안전했고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절한 젊은이가 없었다면 그녀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윤서의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거의 미칠 뻔했어. 지우는 서둘러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전화 신호가 없었으며 한 청년이 멈춰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갑자기 진통이 왔을 때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윤서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도우기 위해 직업 면접까지 포기했어요. 가난하지만 큰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를 다시 찾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빛났습니다. 내가 그를 찾을게. 삼보이시. 윤서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그의 이름만 알 뿐이에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면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었군. 지우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사건으로 여전히 피곤했지만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직업을 얻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서서 팔을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일터로 향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차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민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민혁 씨시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민혁이 대답했고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제 당신이 도와준 윤서의 남편이에요. 민혁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괜찮습니까? 아기는요? 네. 윤서와 우리 아들은 모두 괜찮아요. 모두 당신 덕분이죠. 지훈이 가까이 다가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혁은 당황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포. 지우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요. 민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더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민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도우신다고요? 네. 저는 당신이 제 레스토랑 체인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더 높은 직책으로요. 수습 매니저로요. 저는 당신이 책임감 있고 친절하며 빠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했고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회는 그가 어제 받은 카페 일자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지우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품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아내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훈 씨,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전바오이. 민혁은 지훈의 레스토랑 체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열정적이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단순 육체 노동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레스토랑 운영 방법을 배우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혁은 지훈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레스토랑 곳곳을 안내하며 주방과 바 영역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민혁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민혁이 약간 긴장한 것을 보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르칠 테니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왔다면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혁은 실제 훈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운영 방식, 고객 응대 절차, 예상치 못한 상황 처리 방법, 직원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장 작은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이 붐비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고객, 즉 큰 회사의 대표가 음식을 주문했지만 나온 음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방장도 매우 바빴고 서빙 직원은 VIP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민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고 민혁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빠르게 고객의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즉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은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능숙하군요. 좋아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민혁은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과 이야기하여 음식이 최대한 빨리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8분 만에 완벽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다가와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좋은 매니저는 모든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었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민혁은 점점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테이블을 서빙하던 청년에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 보조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은 그의 헌신과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난 후 지훈은 민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말하며 민혁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민혁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을 위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제 레스토랑 중 하나가 곧 오픈할 예정인데 저는 당신이 주요 매니저 역할을 맡아주길 원합니다. 민혁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레스토랑 매니저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고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 씨, 제가 왜 당신을 믿는지 알아요. 단지 당신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성과 책임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민혁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청년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해왔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왔다면 왜 멈춰야 할까요?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타일. 지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민혁은 사무실을 나오며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새 레스토랑이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한때는 빈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 고급 나무 가구,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세련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한때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하던 청년에서 이제는 레스토랑 매니저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그는 흰 셔츠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입구에 서서 첫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전체 레스토랑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긴장을 풀어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날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리듬감 있게 일했고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민혁은 너무 바빠서 압박감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일에 몰두하여 직원들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큰 실수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민혁은 넓은 공간 가운데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고객들로 붐볐다. 민혁의 관리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고객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는 여러 번 들러 멀리서 민혁을 관찰했고 그는 이 젊은이의 분명한 성장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이 한산해졌을 때 지우는 민혁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고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있었다. 지훈 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민혁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었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가 그날 도왔던 사람, 윤서는 아직 민혁에게 적절하게 보답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곧 민혁에게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아침 민혁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윤서가 레스토랑에 들어왔고 그녀의 팔에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안겨 있었다. 민혁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윤서 씨,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민혁 씨, 저는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민혁은 그녀의 팔에 있는 아기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인가요? 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를 만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안전하게 세상에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혁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날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윤서가 앉아서 아기를 무릎에 안았다. 저는 지훈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방법인가요? 윤서는 미스터리하게 웃었다. 당신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민혁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과 저는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완전히 당신만의 레스토랑을요.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농담하시는 거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당신은 제가 가장 절박했을 때 저를 도왔어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혁은 윤서를 응시했고 그의 머리는 빙빙 돌았다. 그는 이런 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윤서의 제안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레스토랑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혁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훈과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논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선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험이 없어요. 윤서는 조용히 자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누구나 처음이 있어요. 민혁 씨,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일반 서빙 직원에서 시작하여 부매니저가 되었고, 이제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큰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단지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레스토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민혁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윤서가 계속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지훈과 제가 초기 단계에서 당신을 도울 거예요. 최민혁의 작은 친절은 윤서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청년의 선택이 운명을 뒤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